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해설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부산 영도에서 활동하시는 이송미 마을활동가님의 아주 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다가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지역 사회 그리고 교육 철학까지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다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돌보게 됩니다. 정말 뇌리에 팍 꽂히는 말이지 않나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억지로 지식을 주입할 게 아니라 먼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게 진짜 첫걸음이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직접 하나 묻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름에 놀러 가는 시원한 휴가지? 아니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예쁜 풍경? 사실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는요, 우리가 그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진짜 팔천도 곧 달라집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이 해설은 로랑스 드빌레르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4가지 바다의 언어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1번 섬, 2번 항해, 3번 헤엄, 4번 바다소금, 그리고 마지막 5번 새로운 바다를 향하여 이 단어들이 단순히 자연을 뜻하는 걸 넘어서서 삶의 언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쭉 보시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1. 섬, 나답게 서는 일. 이송미 활동가가 남해 작은 항구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섬 하면 뭐랄까? 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진 외롭고 고립된 느낌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하는 섬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 벽을 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나답게 꼿꼿이 서는 일을 뜻하거든요. 외로움의 상징이 어느새 진정한 독립과 자아 발견의 기막힌 상징으로 확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어린 시절 겪은 두 바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미주항에서는 거친 파도 속에서 직접 뗏목을 타면서 바다를 치열한 생활이자 물리적인 놀이터로 겪었거든요. 그런데 전학간 상주항의 바다는 그냥 멀리서 예쁘다고 바라보는 낭만적인 관광지였던 거예요. 똑같은 바다인데도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 완전 딴 세상이 된다는 걸 진짜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그녀는 진짜 배의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부산 영도 안의 또 다른 작은 섬, 조도에 있는 해양대학교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처음 원했던 그 커다란 상선의 선장이 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섬이 준 엄청난 소속감 덕분에 스스로 자기 삶의 운전대를 꽉 잡고 영도라는 거대한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훌륭한 선장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항해, 함께 떠나는 용기로 넘어가 볼게요. 마을 활동이라는 거 사실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대한 항해와도 같거든요. 여기서 항해는 그냥 배 타고 멀리 여행 가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다 같이 새로운 방향을 찾는 걸 뜻해요. 어른들의 보살핌만 받아야 할 아이들을 주체적인 참여자로 보고 그냥 동네에 불과했던 곳을 살아 숨쉬는 교육의 중심지로 확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 이런 시각의 전환이 바로 진짜 항해입니다. 사람이 마르지 않고 사람이 성장하는 마을의 우물터. 와, 이 표현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바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자발적 마을 공동체 영도 희망 21을 부르는 말입니다. 처음엔 작고 모든 게 막막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곁을 내어주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니까 결코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태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숫자 1676명입니다. 이게 2025년 동산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누적 인원이거든요. 그냥 우리 좋은 마음으로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엮여서 제대로 굴러가는 튼튼한 구조로 자리 잡았는지를 이 숫자가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헤엄, 힘을 빼고 흐르기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물의 흐름과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진짜 묘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억지로 물을 이겨보겠다고 버둥거리면 오히려 꼬르륵 가라앉는 거 다들 아시죠? 교육도 완전 똑같습니다. 해양문화예술교육에서 어른들이 막 이렇게 해 하고 통제하려고 들면 백전백패예요.
어른들이 내가 다 가르쳐야 해 하는 자아의 무거운 짐을 싹 내려놓고 아이들의 그 예측 불가능한 호기심에 부드럽게 몸을 탁 맡길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되거든요. 이 둥둥둥 뗏목 프로젝트 일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아이들한테 지구온난화 때문에 영도가 물에 잠겼다 하고 엄청난 극한 시나리오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바다 쓰레기로 직접 생존 뗏목을 만들게 하죠. 여기서 애들은 얌전한 학생이 아니라 진짜 해적이 돼서 실제 톱이랑 망치를 막 휘두릅니다. 어른들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 도구를 쥐니까 아이들이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루고 버려진 쓰레기를 생존 도구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상상하고, 관찰하고, 직접 만들고, 스스로 선택하고,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이 5단계 방법론을 거치면요, 아이들은 바다 생물들을 교과서에서 달달 외워야 할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존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환경교육의 진짜 성공은 해변에서 쓰레기 몇 개 주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바다를 돌보는 사람이야 라는 바로 이 정체성을 확 심어주는 거. 그게 궁극적인 성공인 거죠. 이제 마지막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4. 바다 소금, 일상을 음미하기. 이 훌륭한 교육적, 공동체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요리할 때 소금 한 꼬집 싹 넣으면 음식 맛이 기적처럼 확 살아나잖아요. 바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으리으리하고 새로운 걸 뚝딱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영도의 굽이진 골목길, 매일 보는 바다, 그리고 이웃들.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마법을 새롭게 음미하고 그 깊은 맛을 쫙 끌어올리는 걸 뜻하죠.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냐고요? 이런 기막힌 해양문화 예술 교육이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고립된 프로그램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을의 일상 그 자체로 촘촘히 짜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비싼 센터를 찾아서 갈 필요 없이 그냥 동네를 걷고 바다를 보고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훌륭한 교육이 제공되는 그런 마을이요. 스피커는 2026년 서부산권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공진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생물학 용어인데 진짜 찰떡 같은 비유예요.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커가는 거죠. 사람이 쓰레기를 치워 바다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바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거. 너무 아름다운 상호작용 아닌가요? 어느덧 이 해설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5. 새로운 바다를 향하여. 개인의 정체성에서 출발해 다 함께 연대하는 환경보호까지. 참 멋진 여정이었죠.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연의 위기만 강조할 게 아니라 강인한 회복력을 똑같이 봐야 하고요. 바다에 대해서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는 걸 멈추고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거대한 학교가 되는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거죠. 최재천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기후 우울증 대신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계속 맴돌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항해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